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아침에 새벽에 되게 빨리 일어나거나 아니면 잠을 좀 안 자거든요. 낮에 좀 잠을 많이 자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방송도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거래에 관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입 바른 말을 간간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약간 그런 얘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 경험담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폼폴리아노라고 이제 암호자산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운용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모건클릭도 있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도 있잖아요.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이제 화이트페이퍼, 이제 백서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이 진정 만든 어떤 실체를 보고 싶다. 제품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코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대다수일 수도 있고 5,000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 뒤에 있는 10% 뒤에 있는 나머지 90% 코인들은 실체가 없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패하고 있고 현재 사라지기 일보 직전인데,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딱 상징적으로 이 사진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말의 엉덩이 뒷부분이 백서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들이 ICO 할 때는 거창하게 비싼 수트 입고 나와가지고 명품 시계 차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밥 사주면서 좋게 얘기를 해. 그리고 중간에 유튜버가 소개를 해. 자, 백서일 때는 호화찬란한 말은 다 해. 여러분 투자하면 이게 10배 갈 거예요, 100배 갈 거예요. 자, 막상 제작에 딱 들어갔어. 이게 실체하고 안 맞네.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작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말의 말통으로 가면서 점점 희미해져. 거기다가 이제 머리 쪽으로 가면서 완전 선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튜버가 됐건 아니면 블로그에서 블로거즈를 해가지고 코인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됐건 결국엔 이 사람들은 중간에 돈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어. 코인을 받아 먹었거나. 근데 이 ICO를 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괜찮은 데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체가 없는 게 더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겉으로 그럴듯하지, 광고는 또 그럴듯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말은 더 잘해. 말은 더 잘하고 광고는 더 많이 해요. 네, 오히려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유튜버나 블로거를 믿고 ICO에 투자해. 그리고 코인도 소개받으면 어쨌건 중간에서 제일 낭패를 보는 거는 결국엔 투자자일 뿐이야. 어차피 유튜버는 중간에 돈을 이미 받아 먹었잖아요. 코인을 받아 먹었건.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 여기 보세요.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가 마스터카드를 만들었고, 마스터카드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 나스닥도 DCG 그룹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오너이기도 해. DCG 그룹이.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DCG 그룹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를 또 만들었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라리 이런 거 저런 거 걱정을 많이 할 바에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알고 보면. 자연히 여기에 있는 코인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ETF가 분명히 승인이 날 거예요.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왜? 벌써 여기에 있는 거대 자본 조직들이 벌써 뭉쳐서 DCG 그룹을 만들었고, DCG 그룹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를 만들었고, 얘네들이 만든 포트폴리오 아니야. 그럼 더 이상 여기에다 대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XRP가 됐던 무슨 코인이 됐건 무슨 코인이 됐건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쓰거나 아니면 카톡방이나 이런 것도 저는 인간지표 확인하려고 간간히 가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정보를 보겠어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도널드 똑같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있으신 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야. 나는 리플 코인이 10,000원이 빨리 가길 바래. 근데 그거는 개인 투자자 마음이고, 이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거는 쉽사리 이 시장을 그렇게 안 준다는 거죠. 돈을 그렇게 쉽게 대중들이 벌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대출 받아서 돈을 투자했으니까 코인이 빨리 올라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죠? 내가 나이 먹기 전에 돈을 빨리 벌어서 나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해야 그게 나한테는 당연한 거야.
그 코인이 올라줘야 또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있으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지금 오르지 않는 코인, 펀더멘탈은 있는데 오르지 않는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이 그림, 이 집이 말하는 것 같이, 딱 이 사진이 말하는 것 같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뭐 집에서 와이프분들이 코인 투자 반대했는데 투자해가지고 원금의 뭐 95% 이상 잃으신 분들. 애는 져달라고 울지, 분유값은 계속 더 들지. 그리고 직장에 가면 어떻게 보면 사회 분위기가 잘리기 일보 직전이지. 그리고 자영업에 가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거는 그냥 거기다 프레임을 씌운 거고, 어차피 자영업 시장이나 뭐 스트리트 마켓에서 하는 뭐 대부분의 오프라인 마켓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면 향후 5년 안에는 거의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업가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냥 이게 악담이라고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 집에 가면 어떤 부인한테 막 돈 어딨냐, 돈 더 벌어와라 이런 얘기 듣고, 직장 가면 직장 상사, 부하는 치고 올라오지, 대출금은 갚아야지, 한 달 카드값은 계속 메꿔야지, 호주머니에 돈은, 그렇죠, 세금은 올라가지, 월급은 안 올라가지.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심정이실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인을 투자하거나 막 이럴 때 블로거를 많이 보신다거나 아니면 유튜버를 되게 많이 봐. 제 것도 이제 보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전문가는 사실 뒤로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나와서 막 이렇게 활동은 안 하지. 물론 코인을 만들고 본인들이 움직이는 조직체는 움직이는데 대대적으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 활동은 안 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진짜 툭 까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 몇 개 보고 코인 투자를 그냥 쉽사리 하죠.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근데 유튜브가 정답은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다가 아니라는 거에 관해서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유튜버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고 아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뭐 내가 그 나라 파리에 안 가보고 프랑스에 안 가보고 미국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호주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중국에도 안 가보고 뭐 뉴스 몇 개 보고 대부분 다 본인들이 안다고 다 착각을 하는 거지. 뭐 어떤 일개 유튜버가 뭐라고 떠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100%인 양 모든 것을 다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그게 본인의 지식이라고 착각을 하지, 본인이 공부를 확실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유튜버는 뉴스 몇 개만 보고 그거를 본인이 퍼즐을 대충 맞춰. 그래서 그냥 그거를 방송에 내보내.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필터링 없이 그걸로 프리즘을 삼아서 전 세계를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저는 근데 되게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코인 투자를 하거나 뭐 내가 지금 뭐 세상에 살기 되게 힘들 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내 자신이 모든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데 결국에는 공부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고 그래야 블록체인이 어떻게 됐든 뭐 CBDC가 어떻게 되건 각국 중앙정부는 무엇을 암호화폐 블록체인하고 관련해서 무슨 규제안을 만들어내든 그런 퍼즐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직접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유튜버가 됐건 블로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넓다는 거에 관해서 실질적인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대기업 임원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국내에서 계속 이제 계셔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신 분이 아니라 거의 해외 파견 근무 위주로만 계속 오랫동안 계신 분이거든요. 거의 뭐 중동이나 뭐 인도, 뭐 미국이나 하다못해 유럽권에도 잠깐 계셨었고. 근데 이분이 언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전 세계 각국의 뭐 각지에 이제 잠깐 뭐 6개월 이렇게 출장 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거의 살다시피 한 거죠. 거의 본인이 이제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해서 해외 파견 근무를 50살 거의 될 때까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인사이트가 되게 출중하고 되게 넘쳐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패드나 보고 모바일 폰으로 그냥 유튜버가 떠드는 뉴스만 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 가서 다 업무를 보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다 일을 했던 사람들이야. 저도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많은 거를 보고 많은 거를 배우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아이를 이제 원정 출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괌이나 사이판에 그 산모를 보내면 거기서 이제 대신해서 그 원정 출산 그 프로세싱을 해주는 어떤 그게 있어요. 브로커라고 하나?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얘기 듣기로 2천만 원인가? 1,500인가? 2천만 원인가? 그때? 근데 지금은 아마 이민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아마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 한국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원정 출산으로. 일단 중요한 건, 근데 웃긴 거는 이 부모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에도 되게 오랫동안 파견 근무로 계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계속해서 인도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의도적이라는 거지. 근데 미국 시민권자 그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왜 이 친구를 왜 인도에서 교육을 시킬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분명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왜 인도에서 굳이 교육을 시키냐는 거지. 근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되게 잘해요. 네. 피부색도 약간 하얀 편이야. 그리고 까만색이 아니라. 거기다가 힌디어도 배울 수 있어. 펀자브 막 이런 여러 가지 언어도 배울 수 있어. 인도에서. 그죠? 거기다가 영국이란 나라에 나이가 들면 영국으로 많이 유학을 가거든요. 인도 애들이 보면은 미국도 많이 가지만 약간 돈 있는 애들은.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인도인에 관한 문화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 자,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을 했을 때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끝으로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 우리는 그냥 미국이 되게 강대국이고 되게 좋은 나라다. 그래 끝까지 괜찮을 거다. 근데 여기 통계 자료가 있죠. 2017년부터 이제 GDP, 그로스 성장률에 관해서 나오는데, 성장률이 미국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도는 지속적으로 2019년까지는 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019년 들어서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뉴스 하나에 나오는 거는 이게 전부이긴 하지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계속 대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인구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데 GDP 차원에서 저는 2030년, 2040년 가면서는 인디아라는 나라가 아무리 최소한 못해도 전 세계 3위권 안에는 들어갈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 세계 3위 정도? 그럼 지금보다 GDP, GNP가 많이 올라간다. 그럼 그 아이가 영어도 할 줄 알고 인도에서 자란 아이가, 자, 한국인이고, 자, 그 아이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인도란 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인구 고령화가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인디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나이야. 그러니까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 저커버그나 마윈 회장이나 손정희 회장도 페이티엠이나 아니면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 여기다가 돈 투자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한 거지.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아이를 거기서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곧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나 이제 리플 코인이나 무슨 특정 코인에 관련해서.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코인에 관해서 내가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많이 해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좀 퍼즐을 자기 자신이 맞출 수 있는 능력 배양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난이도로 봤을 때 2016년도 그때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그때를 1위라고 봤을 때, 그럼 지금은 난이도가 한 3점도? 3이나 4 정도로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롤러코스터 상태가?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럼 그냥 믿고 그냥 홀딩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괜히 입바른 말 쓸데없는 얘기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어떤 제가 들었던 얘기, 경험담을 이제 덧대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따가 다른 영상에서 블록체인과 함께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